이번 영상에서는 산책 시 잘 걷지 않으려는 반려견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3개월이 조금 지난 치와와 퐁이를 교육한 건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애견 방문 훈련을 통해서였죠. 산책을 시키려고 줄을 메고 나가면 전혀 걷지를 않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산책을 매일 시켜주고 싶어도 녀석이 움직이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퐁이처럼 산책을 할 때 잘 걷지 않는 반려견들이 많습니다. 사실 산책 시 잘 걷지 않는 행동은 반려견의 입장을 이해하면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된 마음으로 느긋하게 기다려줄 줄 모르는 성급한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자나 일부 애견 훈련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버릇이 나빠지므로 무시하고 그냥 목줄을 끌고 가버리라고. 그러나 억지로 목줄에 매달려 질질 끌려가는 반려견의 모습이란, 그런 일을 당한 반려견은 얼마나 더 놀라게 될까요? 목줄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산책을 더 싫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한순간에 깨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려견은 그 순간의 충격과 트라우마 때문에 산책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 반응은 물론 짖음이나 공격성 등 다른 2차적인 부작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려견이 잘 걷지 않는다고 억지로 목줄을 잡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이 걷지 않는다면 걷지 않는 이유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걷지 않으려 하는지를 반려견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잘 걷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익숙하지 못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이나 익숙하지 못함은 바깥 환경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목줄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어린 강아지에게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깥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익숙하지 못함 때문이라면 처음부터 걷기보다는 두려움을 줄여주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줄에 대한 것이라면 바깥으로 산책하기 전 집안에서 미리 목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익숙해지도록 한 이후에 바깥으로 산책을 나와야 합니다. 반려견이 걷지 않으려 할 때 억지로 당겨서 끌고 가는 행동도 금물이지만 이내 반려견의 의사대로 따라주거나 안고 가는 행동도 걷지 않는 행동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걷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거리보다 더 많이 걸어 피고하거나 전날의 피로 등이 쌓여 걷고 싶지 않거나 힘들어서 더 이상 걷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곧바로 산책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어하는 반려견을 억지로 산책시키면 산책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거나 싫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장소에 대한 두려움 내지 스트레스의 표현으로 걷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개들은 어떤 대상이나 장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면 동작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카밍 시그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걷지 않으려는 행동이 카밍 시그널의 일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그 대상이나 장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꾸준한 노력과 함께 그에 대해 익숙해지고 두려움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너그러움과 함께 다른 곳으로 돌아가거나 피해가고 그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등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걷지 않으려는 행동도 반려견의 감정표현, 의사표현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에 어긋나지 않게 대처해야 합니다. 몸짓 언어일 수 있습니다. 학습된 행동일 수도 있고 힘들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반려견의 입장을 이해하고 살펴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면서 반려견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은 다른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